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조사를 좀 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또 깊이 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시험으로 문제로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죠. 네. 자, 그러면은 액체 연료의 이제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 액체 연료의 이제 장점과 단점 꼭 두 분에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장점은 품질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발열량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연료의 이제 구비 조건 중에 보면은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커야 된다고 나와 있죠. 자, 연소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연소할 때 보면 연소도 잘 되고요. 또 연소 후에 보면은 회분, 껌댕이 이게 이제 반화물이 많이 섞여 있다고 그러죠. 이게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저장 운반 계량이 용이하고요. 뭐 드럼통이나 또는 뭐 차량을 통해서 자, 운반하기가 쉽습니다. 자, 점화나 소화 또 연소 조절이 용이하다. 연소 조절할 때 보면은 공기량과 연료량을 조절하는데 특히 연료량 조절이 쉬운 거죠. 자, 단점으로는 자, 연소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불꽃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까이 닿는 쪽에는 국부가열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모든 사고의 또 원인들, 뭐 파열 사고라든지 또는 팽출, 압괴, 만고 또는 뭐 균열 이런 것들도 다 과열에서 보면은 발생되는 사고죠. 그래서 국부가열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화재, 역화, 또 위험성이 크죠. 네. 자, 고압 분사를 하기 때문에 연료를 이제 분사할 때 소음이 이제 큰 편이고요. 자, 대부분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국내 자원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이제 해당되죠. 자, 이번에는 이제 기체 연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연료. 상온 상압.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나 압력에서 보면은 기체 상태인 연료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여러분들 LNG와 LPG 또는 도시가스 등이 있는데 저장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온도를 낮춰서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지만은 실제 보면은 상압하에 나오면은 자, 기화돼서 이제 기체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체 연료 또는 가스상의 연료라고 부릅니다. 자, 천연가스 뭐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체 연료는 석탄이나 석유 다른 연료를 해서 이제 추출해서 이제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석탄 같은 경우에는 건류 열분해, 부분산화, 발생동가스 반응, 수성가스 반응 등을 통해서 이런 기체 연료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석유계 연료에서는 열분해에 의해서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는 보면은 이 탄전, 석탄층에 이제 갇혀 있는 가스를 이제 채취해서 이걸 이제 정제 작업을 거쳐서 이용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면은 어떤 석탄이나 석유에서 추출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기체연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체연료 연소의 이제 제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뭐 연소량을 보면 크게 작게 조절하기가 쉽죠. 또 유해 성분이 적기 때문에 적다는 거는 자, 유해 성분이 있더라도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연소 후에 보면은 이런 배열 같은 것을 배출되는 열을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또 체적이 크기 때문에 수송이나 저장 면에서 불리하다. 그래서 수송이나 저장할 때는 반드시 이제 기체 상태로 저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압축을 하거나 압력하거나 온도를 낮춰서 보면은 액화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자, 가격이 비싸지고 또 이 취급에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요즘에는 이제 수소 이것이 기체 연료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뭐 넥소라든지 보면은 기체 연료 중에서 이제 수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기체 연료의 이제 장단점 또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연료는 또 공기 혼합이 용이하다. 또 공기와 기체 연료를 혼합을 잘 되기 때문에 자, 완전 연소가 잘 되고요. 네. 그래서 적절한 공기를 투입을 하면은 자, 대부분 이제 완전 연소가 잘 됩니다. 자, 완전 연소가 잘 되면은 자, 이런 유해 배출물 이런 것들이 적게 발생하고요. 또 배출되는 열, 이걸 배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배기가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회수해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또 연소 조절이나 점화, 소화 이런 것들도 자, 용이하죠. 자,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액체 연료와 이제 동일합니다. 또 회분이나 매연 이런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이용하기가 편리한 거죠. 네. 자, 단점은 자,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압축을 하거나 또는 온도를 낮춰서 여러분들 액체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하는 거죠. 자, 압축 상태로 이제 저장하기 때문에 또 압력이 높아서 누출이나 화재 또는 가스 폭발 이런 위험성이 큽니다. 네. 자, 연료에 밀도가 낮아서 수송효율이 낮고 예를 들면 기체 상태로 있으면은 자, 연료의 밀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장 조건, 압력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건도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연료의 이제 장단점 꼭 구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료의 이제 조성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료를 이루고 있는 이제 성분들 이런 것들을 조성기라고 합니다. 자, 석탄, 목재, 이탄, 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체 연료에 해당되죠. 석유 하면은 액체 연료. 자, 어쨌든 액체 연료를 석유에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자, 천연가스 등. 자, 대부분 천연 원료는 탄소, 수소, 산소, 화합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보면은 이제 뭐 가연 성분으로 보면은 탄소, 수소, 황이 되는 거죠. 네. 그 밖에 이제 소량의 뭐 질소, 황, 수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산화되기 쉬운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도 연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금속들은 뭐 분말 상태나 이런 데 있을 때 보면은 또 그 불이 붙으면은 연소가 또 될 수 있는 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료의 성분인 원소가 연소할 때는 산소와 결합해서 열을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연소라는 게 보면은 어떤 가연물,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보면은 자, 산소와 이제 뭐 화합해서 보면은 뭐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죠. 자, 연료 내 가연성 성분, 불에 타는 성분이죠. 자, 연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연 성분 하면은 아까 탄소, 수소, 황 성분을 가리킵니다. 모두 최대한도로 산화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 연소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자, 산화가 이제 제대로 끝나지 않았을 때 이거를 또 불완전 연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체 연료의 특징은 대부분 보면은 적절한 공기를 이제 주입하면 산소를 주입하면은 완전 연소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 1kg 지금 이제 16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1kg의 탄소가 자, 완전 연소에서 자,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을 하죠. 이 경우에 8,050kcal의 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산소가 이제 부족했어요. 그러면은 자, 완전 연소가 되지 못하는 거죠.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산화탄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때 자, 2,440kcal의 열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 지금 일산화탄소도 보면은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원래는 완전 연소가 되면은 8,050kcal 열이 발생하는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연소에서 2440kcal의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8050에서 2440kcal를 빼면은 56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600은 여기 나와 있는 일산화탄소 이거를 자 연소시키면은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이때 방출되는 열이 5600kcal의 열이 방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불완전 연소됐을 때 자, 발생되는 열과 또 이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연소시켜서 발생되는 열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완전 연소되는 열량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자, 여러분들 연료 손실도 되고 그만큼 보면은 연소율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완전 연소가 될수록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지는 거죠. 자, 수소 연소하면은 자,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은 수증기 물이 발생하죠. 이때 수소 1kg당 약 자, 34,400kcal의 열을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연료의 가치, 발열량이 클수록 보면은 좋은 연료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수소 1kg당 이제 34,400kcal 열이 발생하는데 대신 이제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또 잠열로 열을 뺏어가죠. 그러면은 이 잠열로 뺏어가는 열을 자, 포함하면은 고위 발열량. 이걸 제외하고 보면은 제외한 발열량을 하면은 이거는 저위 발열량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수소는 이렇게 수증기에서 뺏기는 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연료의 이제 저장 관리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료의 이제 저장 관리도 어떻게 보면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 공간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쌓아서 이제 저장할 수 있지만은 액체, 기체로 갈수록 보면은 자, 이렇게 저장하거나 또는 보관할 때 보면은 또 그런 게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자, 연료의 이제 관리 한번 보죠. 자, 연료의 관리 표준을 이제 설정을 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제 연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자, 이렇게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용도에 적합한 연료를 선택하고 그리고 운반, 저장, 손실 방지를 위해서 자, 이렇게 연료를 보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표준을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연료유 계측 및 기록입니다. 자, 각종 계측기를 구비해서 연료유 송유 온도 그리고 자, 연료 압력 이런 것들을 계측을 실시해서 이건 기록해 두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유 같은 경우에는 자, 연료에 보면 온도가 낮으면 점도가 높아져서 이송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연료 저장 탱크에서 이송 펌프로 서비스 탱크로 갈 때 40에서 50도로 예약, 또 서비스 탱크에서 또 버너로 갈 때 또 여러분들 40에서 한 60도 정도 예열하죠. 그리고 또 중유 예열기, 무화에 필요한 온도까지 예열하는 중유 예열기 오일 프리터는 보통 85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이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연료 설비 점검 및 보수입니다. 자, 연료유 가열기, 연료유 펌프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이송 펌프나 분열 펌프 같은 게 이제 해당이 되죠. 자, 연료 탱크 및 LNG 공급 라인 등 자, 연료 개통 설비 이제 정기적인 점검, 보수 이런 것들은 항상 꾸준히 실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연료를 이제 공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각 연료별로 해서 보면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체 연료. 주로 이제 고체 연료 보면은 뭐 건물 밖이나 건물 내 빈 공간이 있으면은 쉽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장 중에 풍화나 자연 발화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 빗물 침입이 없는지 파악을 한다. 그래서 빗물 같은 게 만약에 이렇게 고체 연료에 이제 닿게 되면은 여러분들 적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연수할 때 이 연료가 이제 고체 연료가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 착화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빗물 침입이 없도록 잘 이게 덮어두거나 해야 되겠죠. 먼저 이제 풍화. 연료 중에 휘발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이제 화합해서 탄의 질이 보면 탄이라고 하면은 석탄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휘발분이나 발열량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탄질이 변질되고 탄 표면이 하얗게 이제 탈색되고 또 탄이 보면은 이렇게 정결성으로 해서 이렇게 뭉쳐져 있어야 되는데 잘 이렇게 바스러지거나 그러면은 풍화가 돼서 탄이 이제 변질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발화입니다. 석탄 저장 시 내부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은 스스로 발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부 온도가 60도 이하로 이제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또 이게 저장할 때도 보면은 쌓는 높이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저장할 때는 보통 한 2m 이내, 밖에 저장할 때는 뭐 4m 이내로 하는 게 좋죠. 지금 보면은 이제 자연 발화에서 보면은 석탄이 쌓여 있는데 이런데 이제 불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제 액체 연료입니다. 용접식 유량계를 이용해서 이제 계측을 합니다. 용접식 유량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한 번 회전할 때 보면은 일정량의 연료가 보면은 넘어가는 것을 이용해서 연료량을 측정하는 유량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접식 유량계와 터빈식 유량계가 있습니다. 저장 시 품질 저하나 화재 방지, 적합한지 확인을 한다. 보통 이제 액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 드럼통이나 이런데 또 차량으로 보면은 탱크롤이나 이런 것들로 운반하고 또 이런 탱크다 이런데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기체연료. 기체연료는 부피로 이제 계측을 하고요.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은 압력용기에 이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보면은 취급에 좀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용접식 유량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오벌 기어식, 루트 기어 타입이 있는데 두 개에 보면은 회전자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벌 기어식은 톱니바퀴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루트식은 보면은 약간 땅콩처럼 보면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회전자가 맞물려서 한번 회전할 때마다 일정량의 보면은 연료가 이제 넘어가거나 유체가 넘어가는 것을 이용해서 유체가 얼마만큼 보냈는지 보면은 계측하는 유량계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게 볼 수가 있고, 오벌 기어 타입 실제 뭐 사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루트 기어 타입, 이렇게 이제 회전자 두 개가 맞물려 있죠. 이번에 이제 17페이지 보시면은 연료의 이제 공급 및 연소 방식 한번 보도록 하죠. 고체 연료. 고체 연료는 연소 방식에 따라서 수분식과 기계식, 그리고 투탄. 투탄이라는 것은
기관 또는 이제 보일러 안에 석탄을 넣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넣는 것을 투탄이라고 합니다. 입도라는 것은 광물 입자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광물 입자도 큰 게 있고 또 화쇄에서 보면은 작아지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소 방식에 따라서는 자, 먼저 화격자 연소 방식에서 자, 수분식과 기계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주관식 문제를 한번 좀 출제를 했습니다. 자, 주관식. 그래서 자, 연료에 관한 설명이나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알맞은 내용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소 방식. 네. 자, 연소 방식에 따라서 이 부분인데 고체 연료예요. 자, 연소 방식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 연소 장치. 네. 자, 종류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화격자, 그렇죠. 미분탄, 유동화, 네, 이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여기 미분탄, 네, 미분탄, 그 다음에 유동화, 네, 이 세 가지를 이제 또 쓰고요. 또 여기에 이제 또 포함되어 있는 게 또 있는데, 자, 화격자, 그리고 미분탄, 유동화. 자, 그리고 액체 연료의 이제 자, 액체 연료의 주성분입니다. 자, 자, 액체 연료의 이제 주성분 하면은 두 가지 뭐였죠? 그쵸? 탄소와 수소. 네. 자, 기체 연료. 자, 연소 방식. 자,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하면. 확산연소와 예, 예오남연소.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좀 묶여진 게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체 연료 연소 방식 세 가지. 그다음에 액체 연료의 이제 주성분,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에서 두 가지에서 이렇게 가로에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 방식에 따라서 아까 화격자, 미분탄, 자, 유동화 연소 방식이 있다고 했죠. 이때 화격자라는 것은 자, 격자무늬, 가로 세로 격자무늬 위에다가 연료를 올려놓고 자, 이 연료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이제 공기를 이렇게 공급해서 연소시키는 방법이지. 그리고 연소가 끝나면은 제막 화격자 밑으로 쭉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자, 연소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수분식과 기계식이 있는데 수분식은 삽으로 자, 사람이 직접 자, 화격자에다가 연료를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또 기계식은 화상에 연료를 자동으로 투입하는 것. 여러분들 호포 같은 게 있었죠. 이런 게 자동으로 연료를 공급을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연료 공급 방식에 따라서 자, 수분식과 기계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계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호포에서 일정 양만큼 자, 고체 연료를 자, 공급을 하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화격자인데 이게 격자무늬 위에다가 연료를 넣고 이게 이제 차례로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연소하면서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버너를 통해서 보면 불을 붙이게 되고 또 아래쪽에서는 보면은 공기를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소하는 배기가스는 이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연료는 고체 연료는 다 연소되면은 아래쪽에 이제 재만 떨어지게 돼서 여기 컨베이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동해서 제거를 해 주게 되는 거죠. 이게 화격자 연소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미분탄 한번 보죠. 자, 미분탄은 석탄 분쇄기를 이용해서 석탄을 미분화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자, 석탄조에서 보면은 석탄을 계량해서 급탄기로 해서 자, 미분기로 보내면 미분기는 석탄을 150메시 이하의 고온 석탄가루로 분쇄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미분탄 버너로 보면은 자, 공급을 해주면은 자, 이거를 자, 공기로 이제 날리면서 연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분탄 버너에 의해서 이 고온 석탄가루를 연소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동화입니다. 근데 유동화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보면 책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되어 있지 이렇게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유동화. 자, 화격자 하부에서 공기 압력으로 연료를 공중으로 분사시킨다. 그래서 자, 공기로 해서 보면은 연료를 이렇게 분사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분사시키면은 연료가 이렇게 막 날리게 되겠죠. 이때 공기하고 보면은 자, 접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소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보통은 연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래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은 자, 모래가 이 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배기가스 열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뭐 기포역, 유동상 보일러도 있고 순환 유동층 보일러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료를 이렇게 날리면서 공기를 날리면서 연소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고체 연료의 투탄. 아까 투탄이라는 게 보면은 자,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보일러 안으로 자, 석탄이나 이런 것 등을 넣는 방식에 따라서 자,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입식, 하입식이 있는데 상입식은 화격자 위로 연료를 공급하는, 하입식 같은 경우는 화격자 하부에서 연료를 상부 쪽으로 이제 수입 또는 공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화격자를 그냥 기준을 두고 화격자 위에서 연료를 공급하는지 아래쪽에서 공급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상입식과 하입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고체 연료의 입도입니다. 입도라는 것은 입자의 이제 크기를 나타내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화격자 연소할 때는 석탄을 가공하지 않은 채 석탄 자체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석탄 채굴하면은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채로 보면은 화격자 연소할 때는 연소를 시킨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어릴 때 보면은 그 석탄 난로 같은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은 난로 안에 보면은 화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에다가 뭐 갈탄이나 이렇게 석탄 올려놓고 나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불을 붙이죠. 그리고 나서 재가 되면은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도 간단한 이제 화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보면은 갈탄 이렇게 덩어리 된 석탄 덩어리들을 자체로 보면은 연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화격자 연소할 때는 자, 덩어리가 이제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분탄. 이거는 석탄을 미분, 가루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50메시 이하의 고온 석탄 가루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분탄입니다. 이거는 석탄 덩어리를 미분하지 않고 대충 분쇄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이제 덩어리 크기로 보면은 화격자 연소할 때가 덩어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미분탄이 이제 가장 적고요. 가루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석탄 덩어리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작게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세분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체 연료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액체 연료의 이제 저장이 있는데, 자, 이거는 액체 연료의 이제 저장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뭐 사다리도 있고, 위에 뭐 맨홀도 있고, 아래쪽에 이제 맨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 맨홀은 뭐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연료를 싹 비운 다음에 안에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주유관 연료를 이제 공급하는 관이 있고, 뭐 바닥 쪽에는 콘크리트 사이에 이제 모래를 있어서 연료가 이제 많이 누설되면은 모래층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액체 연료의 이제 저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제 내용 한번 살펴보고 조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 연료. 자, 보통 저장 탱크, 연료 저장 탱크에 이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 저장 탱크는 설치 위치,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5개 탱크, 건물 밖에 있으면 5개 탱크, 건물 안에 있으면 옥내 탱크, 또 지하실에 있으면은 지하 탱크, 이런 식으로 어디에 이제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지상 탱크는 되게 입형, 원통형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입형이면은 자, 여러분들 원통형 볼로 보시면 돼요. 원통형인데 세워져 있는 원통 있죠. 자, 이게 지상 탱크로 많이 이용된다는 거죠. 자,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디 보면 층간에 이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세워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옆으로 눕혀서 횡형, 원통형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건물 높이 때문에 보면은 세우면은 건물이 보면 층수가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보통은 일정 높이기 때문에 이거를 옆으로 눕혀서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자, 탱크는 사용처의 상황에 따라서 알맞는 것을 선택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연료, 액체 연료의 저장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횡형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아까 지하나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이게 횡형을 사용한다는 거죠. 네. 자, 여기도 보면은 주유구가 있고 연료가 이제 주입되는 곳이 있고 가열관이 있다는 것은 연료를 보면 뭐 중유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연료 이송을 위해서 가열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가열할 때는 여론이 뭐 증기나 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예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 이송이 잘 되는 거죠. 자, 액체 연료의 이제 공급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유소에서 보면은 탱크로리로 보통 여러분들 보면은 뭐 주유소나 이런 데 보면은 저유소가 있죠. 여기 이제 저장된 연료나 이런 게 저장돼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탱크로리 차량으로 자, 5개 저장 탱크로 연료를 이제 공급을 받는 겁니다. 자, 5개 저장 탱크 보통 15일분 보름 사용할 정도의 연료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또 중유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40에서 50도 정도로 예열을 해줍니다. 이거는 자, 연료를 이송하기 위해서 이제 예열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과기, 스트레이너를 거쳐서 이송 펌프로 합니다. 그래서 이송 펌프 앞에는 여과기, 스트레이너가 있습니다. 보통 기어 펌프 또는 자, 스크류 펌프, 루트 펌프 등 자, 점도가 있는 입체를 이송할 때 적합한
펌프를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송 펌프를 통해서 자, 여기 옥외 저장 탱크에 있는 연료가 서비스 탱크로 공급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옥내 이제 저장 탱크라고 부르고요. 자, 2시간에서 3시간 분량 정도를 저장을 합니다. 이때는 뭐 한 60에서 70도까지 예열을 한다. 네. 자, 연료의 예열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유 같은 경우에는 연료 예열기는 자, 목적이 좀 다르죠. 여기 있는 옥외 탱크나 서비스 탱크에서 예열하는 것은 연료를 이송, 배관을 통해서 이송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연료 예열기로 하는 것은 무한, 연료를 안개처럼 노즐을 통해서 이제 분사하기 쉽도록 예열을 해주는 거죠. 보통 이제 책에서 보면은 85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예열 온도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일러에 공급하기 적당한 온도까지 이제 충분히 예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여과기를 또 이물질 이런 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급유 펌프, 이 분연 펌프에 의해서 번호로 공급됩니다. 근데 약간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송 펌프 같은 경우에는 점도가 있는 유체를 이송하기에 적합하다면은 자, 급유 펌프, 분연 펌프 같은 경우는 연료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연료의 압력이 불규칙하면 연료가 분사됐다가 분사가 안 됐다가 이게 불규칙적이면은 화염에 보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연료의 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면은 연소가 안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개통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면은 여기 이제 벙커시유, 자, 탱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연료 보면은 저장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연료 저장 탱크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15일분 보름 정도의 연료가 저장되어 있고 한 40에서 50분 정도로 예열을 통해서 연료를 공급한다고 했죠. 자, 이때 자 보면은 연료를 이제 예열해서 보면은 이송 펌프, 아까 기역 펌프 말씀드렸죠. 기역 펌프를 통해서 실내에 있는 서비스 탱크로 이제 공급을 합니다. 서비스 탱크는 자 이거는 뭐 2~3시간 사용할 이제 연료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이때 예열 어떤 뭐 40에서 이제 60도 정도로 예열을 합니다. 예열을 해서 자 연료를 자 여기 기름 펌프를 통해서 아까 이제 분연 펌프라고 했죠. 통해서 자 유예열기 그러면은 자 중유 예열기를 통해서 자 연료 분무에 적합한 온도까지 예열을 해주죠. 아까 85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예열해서 공급을 해서 자 버너에서는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벙커시유는 중유기 때문에 예열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연료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타트하기 위해서는 이 경유 탱크가 필요한 겁니다. 이 경유 탱크는 무슨 역할이냐면은 경유로 연소를 시켜서 네. 자 경유로 연소시켜서 자 발생한 증기로 네. 발생한 증기로 자 중유를 예열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여러분들 자 증기나 또는 온수 이런 것 등으로 자, 열교환기를 거쳐서 여러분들 벙커시유 중유를 예열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보일러 가동하기 전에는 자 증기나 이런 걸 공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자 경유 탱크를 통해서 이걸로 연소시켜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기를 여기 보면은 자 주증기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증기 밸브가 있어요. 그럼 이 보조증기 밸브를 통해서 보면은 보내는 거죠. 네.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증기를 먼저 자 이렇게 연료 저장 탱크라든지 서비스 탱크로 보내서 또는 유예열기나 이런 데 보내서 예열을 하고 그리고 예열이 되면 이제
벙커시유가 이제 공급이 되겠죠. 그때는 자 이제 경유 탱크에 이제 연료를 사용을 안 하고 이 벙커시유로 이제 연소를 안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자 벙커시유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경유로 이제 연소한 다음에 벙커시유가 제대로 공급되면은 이때는 이제 경유 탱크를 잠그고 그다음에 이제 벙커시유로 연소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일러를 자, 스타트에서 이제 증기를 처음에 발생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경유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외의 걸 한번 보면은 자, 여기 급수 탱크를 통해서 자, 급수 펌프로 보면은 자, 급수를 보일러 내로 공급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주중기 밸브 에서 보면은 발생된 증기. 자, 이거는 자, 증기 헤더로 보내고 또 그 중에 뭐 일부는 보면은 이렇게 저장 탱크나 서비스 탱크로 또 보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또는 이제 보조 증기 밸브나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약간 이제 순서로 한번 좀 정리해서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쉬는 시간 좀 쉬고 그 다음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